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자본 24강입니다. 자본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본은 객관식 한 문제와 그 다음 분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본 파트는 객관식 한 문제랑 분계 한 문제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보통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몇 점이 몇 점이냐면 5점이에요. 우리가 합격 점수를 70점으로 본다면 자본을 내가 거머쥐면 이 수업이 3번 한단 말이에요. 3개를 하고 5점을 득한다는 것은 가성비가 진짜 높은 거예요. 갖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갖고 가셔야 돼요. 3시간 수업해가지고 문제 5점짜리 득한다는 거는 진짜 꿀입니다. 꿀. 이 수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점짜리예요. 5점짜리 큰 점수입니다. 왜 이래 순서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 여기가 이제 분계고요. 그러니까 분계 나오는 분계 모습이 두 가지 형식의 문제. 그러니까 분계가 두 가지 형태의 문제예요. 한 가지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얘가 이제 분계고 얘가 분계입니다. 2번과 5번이 실기로 나오는 3점짜리입니다. 2번이 나올지 5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실기고 1번, 3번, 4번이 뭐 이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본의 개념, 자본의 정의는 자산의 정의는 이렇게 인식할 때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부채, 과거 사건의 결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왔죠. 현재 의무나 부담을 갖고 있어야 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자본은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산 빼기 부채 이렇게 합니다. 자산 빼기 부채. 자본에는 이제 플러스 항목하고 이제 마이너스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자본을 이제 증가시키는 항목은 수익이 이제 자본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바르정자 거꾸로 바르정자 그 문제 나온다고 했죠. 바르정자 거꾸로 바르정자 그 문제 할 때 수익이 자본을 플러스 시키고, 이에 반해서 비용은 자본을 마이너스 시킵니다. 자본의 감소를 초래한다. 저번에 이쪽 칠판에 내가 뭐 그때 정현 씨가 질문해가지고 이렇게 뭐 적어줬던 게 요 논리 때문에 그렇죠.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고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출자는 자본을 증가시키고 배당은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본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지금까지 학습을 했고, 자본에는 종류가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본에는 종류가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거 지금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에는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의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좀 좋냐면, 진짜 내 돈, 내 자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에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주고 또는 돈을 빌리고 엄마한테 이자를 줬어요. 아까워요? 좀 아깝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엄마가 내 돈이고, 어쨌든 엄마도 내한테 이자 붙여서 받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래 하죠. 왜냐하면 가족끼리의 거래는 외부에서 돈 벌어들인 게 아니잖아요. 가족 안에서 벌어들인 거잖아요. 이런 거를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 그렇게 기쁜 돈은 아닙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손실을 통상 자본조정이라고 하고, 꼭 손실만 끊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가 좀 모여져 있습니다. 조금.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느끼기에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손실을 보통 자본 조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랑은 거의 반대되는 글들이 많습니다. 반대되는 거.
그다음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손익 거래인데 배당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토지가 어디 있냐면 이제 핫한 뭐 비싼 땅 1억에 샀는데 뭐 삼산동에 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삼산동에 1억 주고 땅을 해서 땅을 적어놨는데 그 1억이 10억이 되었다 이거죠. 이익 본 거 맞죠? 이익 본 거 맞는데 그 10억 됐다는 그 차익을 배당해 줄 수가 없잖아요. 토지를 팔아야 배당해 주죠. 토지를 갖고 있는데 손익 거래이지만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유형자산 평가이익이라고 표현하겠죠. 우리가 분기에는 유형자산 평가이익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평가이익 그런 거. 매도 가능 증권도 평가이익은 판 게 아니라 들고 있다가 평가이익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이익은 잡고 손익 거래는 맞는데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해야 배당이 됩니다. 처분하면 걔는 손익 계산서로 가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손익 거래이지만 배당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묶어놨어요. 그거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주들이 되게 궁금해하죠. 궁금해해서 손익 계산서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같이 정렬해 놓은 표를 뭐라고 하냐면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포괄 손익 계산서는 우리가 보는 손익 계산서에서 그다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같이 붙여놓은 거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 거래는 맞지만 배당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본으로 묶어 놓습니다. 이익여금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밖에서 벌어 들여서 이익이 생기면 아까 이야기했던 수익이나 비용에 대해서 모아놓은 돈을 이익여금이라고 합니다. 얘를 배당 대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종류가 5가지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요 파란색이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시험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본금의 종류, 자본잉여금의 종류, 자본조정의 종류를 딱 깔아놓고 다음 주 이익여금이 아닌 것은, 다음 주 자본잉여금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종류가 많잖아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프로그램에 보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있죠.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서 얘를 해당 자본금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자본금의 종류가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종류가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얘 종류가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거 보고 해도 되고 아니면 기억하고 해도 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금방 뭐가 번쩍거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종류 시험에 나올 만한 애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애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 끝. 보통주가 뭐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우선주가 뭐냐?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보통 정의할 때 보통주는 그냥 배당권도 있고 의사일권도 있고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의결권도 있고 둘 다 있으면 이제 보통주라고 하고 우선주는 배당권은 있는데 의결권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우선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주식 거래 같은 거 하면 삼성전자도 있고요. 삼성전자 우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우선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보통주, 우선주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자,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고요. 감자 차익이라는 게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더 서로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2개가 반대죠. 이렇게 반대죠. 이렇게 반대죠. 이렇게 반대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자기 주식만. 자기 주식도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여기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이렇게 그냥 외웁니다. 매해 파재 이렇게 매해 파재 옛날에는 매해 파재재 이렇게 외웠어요. 제가 2개라서 매해 파재재 이런데 1개로 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해 파재재 인사할 때 매해 파 하면 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해 파 이러면 재 이렇게
나중에 되면 매해파재 듣긴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매칭이 안 돼. 매해파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해외 산업 환산 손익 파생 상품 화산 손익 뭐 이런 게 재평가 이익 이런 것들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익여금은 따로 외우지 말고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들을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럼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이론적 시험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종류를 묻는 문제. 자, 여기 뭐냐면 감자차 뒤에 글자가 뭐죠? 익이죠. 익.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은 이익 쪽이 많습니다. 감자차 뒤에 글자 뭐죠? 이렇게 하면 손실 쪽은 자본조정 쪽이 많아요. 얘는 자기 주식 처분 뭐죠? 이익은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하면 자본조정. 아시겠죠? 얘도 이익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 예전에 사채 배웠을 때 사채 할증 발행 차금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익이고 주식 발행할 때 생긴 이익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 주식 발행할 때 생긴 손실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얘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기 주식만 주의하시면 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매해파재 헤드라인만 외우세요. 매해파재 이렇게 나오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나머지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는 이익여금이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여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별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붕괴 모습으로 나오는 두 개 중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식 발행이나 소각. 근데 이 논리가 앞서서 한번 제가 사채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했던 그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논리만 잘 찾으면 돼요. 발행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대변에 있는 거죠.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액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발행이라는 글자가 나올 수도 있고 증자라는 글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한 개 더 있네. 출자라는 글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행이나 증자나 출자나 다 이런 글자가 나오면 대변에 첫 번째 붕괴가 대변에 자본금 무슨 가액? 액면가액. 액면가액을 앞서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거 나올 때는 무시하세요. 액면가액은 언제 쓰냐면 주식 거래나 사채 거래에서만 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 액면가액. 자, 두 번째는 돈. 느낌이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아까 기계장치 날리는 거랑.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 액면가액 걸고 차변에 돈 쓰면 됩니다. 끝. 붕괴 끝. 절대 수수료 비용을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수수료 비용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좀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오른쪽에 돈이 모자라. 그러면 이익 받다고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할 때 생긴 이익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 보통 세 글자로 이야기만 해요. 주발초라고 합니다. 주발초라고 이해 많이 합니다. 주발초. 그 다음 발행 시 손실되면 이제 왼쪽에 숫자가 모자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할발차라고 많이 합니다. 주할발차가 더 어려운 것 같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할발차라고 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떠한 경우든 동시에 존재를 하지 못해요. 동시에 존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오른쪽에 주발초를 쓰려고 하는데 장부에 주할발차가 있어요. 그럼 주할발차부터 먼저 땡겨 쓰고 다 소거하고 나서 없애고 나서 대변에 주발초랑 씁니다. 근데 주할발차는 우선적으로 주발초하고 상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얘네가 계속 남으면 이익여금 하고 뭐 이익여금 뭐 상계 처리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두 개가 동시에 오지 못해요.
차변에 주알발차를 쓰려고 하는데 장부에 주발초가 저기 떡하니 있어요. 장부에. 그러면 걔부터 먼저 땡겨 쓰고 그 다음 모자라면 주알발차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발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동시에 머무르지 못한다. 자, 분개 한번 볼게요. 요거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요번에는 반대말 소각 하면 그 태워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있었는지 모르겠죠.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소각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각장. 지금은 이제 없어진 이유가 그 너무 공해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수업 마치면 쓰레기통을 소각장에 탁 던지고 오면 불 막 태워서 없앴어요. 그냥 공해의 그 최고였죠. 가끔씩 소각장에서 병 있잖아, 병. 두유병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폭발하죠, 폭발. 뻥! 재미없군요. 옛날에 뭐 이런 농담들이 있었죠. 학교의 비밀 100가지를 알면 죽는다. 첫 번째 뭐 그런 게 이 칠판을 까면 뒤에 해골이 그려져 있다. 이런 거. 12시 똥땡 칠 때 동상 밑에 손 넣으면 손 잘린다. 뭐 그런 비밀이 있었는데 소각장에도 그 비밀이 있었어요. 소각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밑에 시체가 있다. 뭐 이런 거. 소각. 감자는 고구마 반대죠. 맞기는 뭘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주식을 감소시킨다는 뜻이에요.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감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고구마 감자 그 감자가 아닙니다. 감자라는 말이나 소각이란 말이야.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똑같은 말이다. 반대말이 뭐냐면 요거요. 얘네들의 반대말이 얘예요. 소각, 감자. 발행의 반대말이 소각. 발행의 반대말이 감자. 발행, 증자, 출자 똑같은 말이고 감자, 소각 똑같은 말이고 이 두 개는 반대되기 때문에 분개할 때 소각이나 감자라는 말이 나오면 대변이 아니라 차변의 자본금 액면가액 반대되는 거죠. 두 번째 하는 분개가 뭐냐면 돈을 이제 대변에 보내면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소각시 이익, 소각시 손실하는데 소각할 때 이익을 감자 차익이라고 하고 소각시 손실을 감자 차손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반대되는 이야기. 그리고 똑같이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은 동시에 머무르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개의 논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분개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축지법을 이용해야 돼요. 글자를 찾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첫 번째 발행이냐 소각이냐를 먼저 찾아요. 발행이라는 글자 딱 찾죠. 그러면 뭐 일단 앞면 무시하고 대변에 자본금 무슨 가액? 액면가액. 액면가액 찾습니다. 그 다음부터 10,000원 이내 50 주니까 액면가액 50만 원.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을 이렇게 딱 씁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알겠죠? 두 번째 돈 왼쪽에 쓰면 되는데 어디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차변에 돈 끝. 차변과 대변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면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보통 주식 50주 주당 발행이라는 글자.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앞에 글자 일단 무시하고 알겠죠? 발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액. 액면가액 얼마인데요? 이렇게 해서 50만 원. 이게 똑같아요. 위랑 분개가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고요? 돈이 다르죠. 돈이 어떻게 됐냐고요? 9,000원에 했네요. 50주를 9,000원에. 50주 59, 45. 여기에 45만 원을 씁니다. 근데 차변과 대변을 비교했더니 균형이 무너졌죠. 여기 5만 원 씁니다. 이때 5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주식 발행할 때 생긴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근데 혹시 장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라면 걔부터 쓰고 그리고 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쓰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회계 1급까지는 그렇게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세무 2급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쓰기 전에 장부에 주발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쓰는 게 맞아요. 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세무 2급은 요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끝에 뭐라고 그 가운데에 어떤 글자가 나왔냐면 발행. 첫 번째 대변에 자본금 무슨 가액? 액면가액. 대변에
자본금 50만 원. 지금 똑같아요. 세 문제 다 첫 번째 하는 행동 똑같고요. 두 번째 돈은 12,050주이기 때문에 60만 원. 여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왼쪽과 오른쪽 비교하니까 얘는 오른쪽이 부족하죠. 오른쪽에 들어오는 글자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제 느낌상 이 세 가지에서 하나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옵션이 걸립니다. 이제 시험에 못 푸게 하려고 하나씩 더 던져요. 하나씩 더 던지는 거 본다면 일단 만약에 얘랑 동시에 일어났다 칠게요. 얘랑 동시에 일어난다면 얘를 먼저 했어. 그러면 장부 얘가 있잖아. 맞죠? 있는 상황에서 얘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동시에 일어나서 얘부터 깝니다. 요렇게. 얘부터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없어졌죠? 그럼 그 다음 주발초 5만 원. 요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 예상컨대 전산세무 2급. 이 전산세무 2급 도전하시는 분은 요 문제가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으니까 요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계 1급에서는 여기까지. 회계 1급에서 여기까지. 세무 2급은 요거까지 포커스를 좀 잡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수수료가 뭐 얼마 들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수수료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수수료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만 적게 적으시면 돼요. 돈만 적게 적으면 돼요. 그냥 돈만 적으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절대 쓰면 안 돼요. 답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것이 나오면 안 돼요. 그 조심하시고.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거죠. 요 문제. 자, 문제를 봤더니 발행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발행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어디에? 대변에 자본금 무슨가에? 액면가에.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했고 그럼 대변에 자본금 10만 원 일단 씁니다. 일단 쓰고 주식 발행 비용 2,000원을 여기에 과감하게 수수료 비용 2,000원 쓰면 땡. 안 써야 돼. 그냥 없는 척 하고 그냥 당좌 예금이 얼마 들어왔는지만 따지면 돼요. 그러면 당좌 예금이 얼마 들어왔냐면 9만 2,000원 뺐으니까 9만 8,000원 들어오죠. 이렇게 써야 돼. 여기에 수수료 비용 2,000원 쓰면 틀리는 거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발행할 때 생긴 손실로 보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이제 수수료 비용을 쓸 자리였는데 수수료 비용 대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왔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식 할인 수수료 주식 발행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증가시키고 또는 여기 오른쪽에 왔다라고 하면 주발초 금액을 줄어드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주식 발행 비용, 즉 주식 발행 비용 같은 경우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증가시키고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에서 발행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액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돈을 자세히 보니까 12만 원에 발행했는데 1,000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냐면 11만 9천 원이죠. 돈이 어디 들어왔는지 말 안 해놨네요. 맞죠? 그래서 어쨌든 당좌예금이라 할게요. 이게 11만 9천 원. 그러면 수수료 비용 1,000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여기에 바로 요거랑 금액 차이 얼마죠? 19,000원을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1,000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증가시키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을 줄어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정리해놨죠, 제가? 여기 정리해놨죠. 주식 관련 어쨌든 수수료 비용 안 씁니다. 알겠죠? 그냥 안 씁니다. 딱 한 번만, 딱 하나만 씁니다. 뭐 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만 900번대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쓴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별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 2, 3를 이제 응용하는 겁니다. 응용하는 거고, 이 정도는 회계연구에서 나옵니다. 자, 축지법. 단어만 딱 찾아. 발행 나왔죠? 그럼 여기에 뭐 쓰면 돼요? 얼마? 한 주에 5,000원에 5,000주니까 5, 25, 2,500만 원을 여기 쓰는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돈 이제 얼마 들었는지 찾아볼게요. 10,000원에 5,000주로 했으니까 5천만 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500만 원이 지출했네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4,500이죠. 오케이. 그 다음 왼쪽 오른쪽 비교하니까 여기 부족하죠? 오른쪽이 부족하면 이익이야. 주식 발행할 때 생긴 이익을 뭐라고 했죠? 주발초 2,000. 물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때는. 자, 다음 문제. 축지법. 두구두구 여기 있네요. 발행. 어디에? 대변에. 자본금 얼마? 액면금액 10,000원에 만주 1억 딱 쓰고 이게 얼마 들어왔죠? 9,000원에 만주니까 9천만 원이 보통 예금이 들어왔죠. 그런데 현금으로 또 나갔죠. 돈은 2개 쓰는 거예요. 이때는 돈이 2개 들어. 요거는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서 현금만 썼고, 여기는 보통 예금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니까 돈은 2개를 적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절대 수수료 비용을 쓰시면 안 된다. 여기랑 합계랑 여기 합계 보니까 여기가 좀 부족하게 딱 보이죠? 그 부족한 금액만큼 주식 발행할 때 생긴 손실, 주식,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다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몇 년? 그럼 힌트 줬는데. 주식, 할인 발행,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3년이에요, 3년. 정액법으로. 그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나중에 이제 단기 순이익과 상계 처리할 때 3년간 정액법으로 상계 처리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이렇게. 얘가 주발초가 된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알겠죠? 내가 이어서 한다고 이야기를 안 해놓노. 원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쓰는 게 맞는데 주발초가 있으니까 얘부터 땡겨 쓴 거예요. 그런 문제. 요거는 이제 세무 이금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축지법. 문제 대빵 길어 보이지만 발행이라는 글자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대변에 뭐라고 쓰죠? 자본금 얼마? 액면 금액을 찾아야 되거든. 액면 금액이 5,000원에다가 1,000주니까 500만 원. 자본금 500만 원. 그다음 차변에는 뭐가 들어왔죠? 외상매입금을 출자 전환했네요. 출자라는 말도 자본금 액면가액의 의미고요. 왼쪽에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외상매입금을 갚아지게 된 거래네요. 차변에 그리고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통상 반대로 가요. 외상매입금이 원래 발생되는 부분은 대변에서 발생이 되는데 일단 차변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돈 대신 외상매입금이 들어온 케이스죠. 자, 이렇게 되면 차변, 대변 비교하니까 대변이 부족하죠? 대변은 뭐라고 쓴다? 주, 발, 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자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발행, 출자, 증자, 주식이 늘어나는 것. 반대말은 소각, 감자.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증가시킵니다. 증자는 지금 현재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유상, 돈이
받고 증자 주식을 이제 주는 거, 주식을 발행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유상, 돈 받고 하는 거. 무상은 뭐죠? 돈 안 받고 하는 거. 이렇게 보이죠. 유상증자는 주식이 발생이 되면 하나 더 발생해서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하기 좀 그렇고 분계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계만. 증자니까 대변에 일단 뭐가 들어오죠? 자본금이 되고 여기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돈 이렇게 하면 유상증자의 분계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분계를 실질적 증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요. 실질적 증자. 자본금이 이제 주식이 발행이 되고 차변에 돈이 들어가니까 회사에 돈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얘는 실질적 증가로서 자본의 증가와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래예요. 그런데 무상증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가족이 4명이야. 그래서 피자를 하나 사가지고 4조각을 나눈 거야. 나누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조각이야. 그래서 네 한 조각, 네 한 조각, 네 한 조각, 내 한 조각 먹을 건데 혹시 지금 방 청소 깨끗하게 한 사람은 내가 2조각 줄게 이렇게 한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막 첫째 딸이 가고 방 청소 대박 깨끗하게 딱 하고 아빠 2조각 주세요 하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한 조각을 쫙 자르서 자 2조각 이렇게 준 거지. 이해가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돌아버리죠, 맞죠? 아빠한테 속았다 할 거 아니야. 그게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는 주식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개념은 저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식적 증자라고 하고 이런 글자는 시험에 안 나요.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왼쪽에는 자본금이 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자본잉여금을 깎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가 이런 건데 시험에는 어떤 시험이 나오냐면 분계도 안 나와요. 시험에는 어떤 시험이 나오냐면 다음 중 자본의 증가와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래는 요거. 다음 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죠. 자본금은 늘어나고 자본잉여금은 줄었잖아요. 근데 자본은 동일하죠. 이 어떤 개념이냐면 개념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보면 돼요. 울산 사람이 대구로 이사 갔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울산의 인구는 줄고요. 대구의 인구는 늘어나죠. 근데 한국인의 인구는 불변이죠. 그 이야기예요. 자본잉여금의 돈이 자본금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총 자본은 불변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총 자본은 불변인 거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오는 계정 과목이 자본잉여금도 올 수 있고 이익잉여금도 올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분계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게 될 거예요.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자기주식의 회계 처리 여기까지 딱 가볼게요. 자기주식 회계 처리가 시험에 나오느냐 일단 잘 안 나옵니다. 일단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느낌을 뭐랑 똑같게 풀면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의 풀이 방식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증자, 출자 또는 발행이라는 글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본금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다 이거예요. 액면 금액 10만 원에 매도 가능 증권을 7만 원 취득하면 이렇게 풀으라고요. 그럼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나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거 취득할 때 액면 금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요것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끝이에요. 이해가죠? 이거는 무시해라 이 말입니다. 무시해라.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매도 가능 증권 8만 원에 처분하면 액면 금액 10만 원, 취득 금액 7만 원. 액면 금액을 무시하시면 되죠. 그러면 자기 주식이 나가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나가고 여기 차변에 들어오는 돈은 8만 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대변에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 근데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잖아요. 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나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같은 경우에는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그 손익 계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은 배당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본으로 묶어뒀다가 혹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라면 처분 손실을 하고 먼저 쓰고 자기주식 처분 손익을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달라요. 자, 이 문제는 왜 다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들어왔죠? 소각이라는 글자 들어왔죠. 소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일단은 차변에 자본금 액면가액을 써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액면가액 10만 원을 써야 돼요. 아이고, 요거 먼저 나와버렸네. 아이고. 일단 얘부터 써야 돼요. 얘부터. 알겠죠? 얘부터 써야 돼요. 차변에 자본금 10만 원이고 소각의 의미는 갖다 버린다는 뜻이 되잖아요.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웃시킵니다. 그때 자기 주식 7만 원 아웃시키는 거죠. 요 아웃시키는 개념은 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변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을 소각할 때 생긴 오른쪽에 이익이라고 하죠. 주식을 소각할 때 생긴 이익을 뭐라고 하냐면 감자, 차익 이렇게 쓰는 거죠. 이때 이해가시죠? 이때는 자기 주식이지만 이런 거래가 액면금액이 필요한 거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자 차익도 마찬가지로 감자 차손이 있다라면 감자 차손부터 먼저 쓰고 감자 차익을 나중에 쓰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 이거 풀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래요. 성희 씨, 풀어봐요. 차변에. 자본금 얼마? 오케이. 아이씨. 차변에 자본금 10만 원, 차변에 자본금 10만 원. 이 문제 대빵 어려워요. 그 다음, 대변에.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현금 10만 원 해버리네. 아, 나 진짜. 그 다음. 맞습니다. 그럼 자기 주식은 안 써요?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이게 사람들이 왜 틀리냐면 자기 주식은 왠지 써야 될 것 같아. 그런 문제야.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자기 주식을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매입부터 해야 되잖아요. 자기 주식 매입하면 이렇게 매입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매입했어요. 그 다음 뭐 하죠? 소각하죠. 소각하면 자본금 10만 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주식 7만 원 나가야겠죠. 요 거래죠. 지금 요 거래는 요 거래고 그 다음 소각 거래는 요 거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소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던 감자차익 3만 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얘랑 상계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 거예요. 성희 씨가 어떻게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맞췄어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통상적인 시험에는 차변하고 대변하고 똑같은 개념 과목이 들어오면 상계 처리해서 없애는 게 맞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나왔던 정답은 얘가 정답입니다. 얘가 정답이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좀 더 좀 쉽게 푸는 방법은 소각했잖아요. 차변에 자본금 쓰고 소각했으니까 그 다음 대변에 그러니까 돈 7만 원 아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기 주식이 사라지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실질적으로 나오면 좀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 주식 자체가 회계 1급까지는 잘 안 나와요. 참고로 잘 안 나오고 아예 안 나오진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매도 가능 증권처럼 인식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끊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 자,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본 조정입니다. 아까 자본 조정이 생각나는 게 뭐였죠? 손실에 관련된 거였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 손, 자기 얘네들이었죠. 얘네들이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 전부 다 끝에 뭐 끝났죠? 손실, 손, 이것도 약간 손실, 차감. 요것만 좀 주의하시고, 요것만 주의하시고. 이쪽에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종류를 묻는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제 파란색 있죠. 저거 하나만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자본에서 가산한 항목과 자본에서 차감 항목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가는 시험에는 거의 다 이제 차감이라는 말은 자본에 차감하려면 차변에 와야 차감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서식이 어디서 이제 태어나냐면 차변에 태어나요. 차변에. 그래서 차감할 항목으로 많이 표시가 되고요. 가산할 항목은 이제 대변에 존재를 합니다. 대변에 존재하는데 얘네들도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친구는 요 하나예요. 이렇게 좀 색칠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 자본 조정이다. 얘네들이 자본 조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 뭐 하고 있냐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매해 파재 맞죠? 매, 해, 파, 재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까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글자만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요즘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래서 보통 공부할 때 매해 파 제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얘는 이제 빼고 그래서 그냥 어쨌든 제로 시작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여기 한번 요거를 한번 보고 갈까요? 내가 지금 당장 종류를 기억을 못 하겠어. 종류를 기억하지 못하겠어. 자, 그럴 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지금 매도 가능 증권까지 왔어요. 그 다음 회사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 다음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요 부분에 보면 다 있어요. 누르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5가지가 있단 말이야. 5가지가 있죠.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볼게요. 자본금 딱 클릭하면 보통주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자본금이라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보통 보통주라고 하고 얘를 우선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네들도 자본금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구분하진 않고요. 자본능력은 딱 누르면 자본능력이 오죠.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요 3개 맞죠? 주발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뭐 이런 거 기타 나머지도 좀 있죠. 지금 자본 조정 하니까 주활 발차, 자기 주식 감자 차손 처분 손실 뭐 많은데 이런 것들 안 했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보통 얘네들 모르면 뭐 여기 와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오면 종류 다 찾을 수가 있고 기타 포괄 손익 누르면 재평가 차익이라고 되어 있네. 맞죠? 재평가 차익.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재평가 차익이 맞는 말이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는 표시는 안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매 이쪽이 해, 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수정 좀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지울게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재평가라는 말이 이렇게 있죠. 재평가 차익도 있고 재평가 이익도 있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보시면 재평가 차익은 300번대잖아요. 얘는 지금 보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친구고 재평가 이익은 900번대죠. 얘는 이제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그래서 두 개의 서식이 좀 달라요. 재평가 이익하고 재평가 차익 말은 뭐 뜻은 똑같은 말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900번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고 얘는 지금 자본으로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고쳐줘. 네, 요거 다시 고쳐 놓을게요. 요거 때문에 좀 살려놔야 되겠다. 살려 놓을게요. 얘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장부 금액 10만 원의 토지를 40만 원으로 재평가하면 토지 가액이 올려져야 되니까 차변에 토지 30만 원 올라가고, 이때 오른쪽에는 이제 이런 계정과목을 썼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썼고, 이 재평가 위 50만 원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지금 토지가 40만 원으로 장부가액이 되어 있으니까 40만 원 아웃시키고, 현금은 이제 50만 원이 들어오고, 재평가 잉여금 또 까가지고 차변에 재평가 잉여금 쓰고 그다음 유용자산 처분이 쓴다. 이런 분계가 책에 나와요.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알겠죠?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분계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빠졌네요. 맞죠? 이렇게 하면 차대변이 다르잖아. 그래서 얘를 까면서 재평가 잉여금 환입시키고 유용자산 처분이익 잡는다. 결론적으로 그래요.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다음 이익여금. 이익여금은 나머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나머지 것들이 이익여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익여금,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으로서 배당 대상이 된다.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별표 좀 쳐놓으세요. 이익준비금은 시험에서 많이 거론이 돼요. 시험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세무이급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저 빨간색 글자. 개념은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다 배당해주고, 또 요번에는 1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다 배당해주고, 요번에 1억 벌어가지고 1억 다 배당해주고, 이렇게 되면 그 회사는 나중에 손실 보면 망해요. 그래서 회사는 모든 돈을 다 배당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돈을 벌었다 이거죠. 그러면 네가 나누어 줄 현금 배당에서 10%를 회사가 적립시켜라. 그게 이익준비금입니다. 중소기업은 해당은 안 되는데 중소기업 이외인 경우에는 현금 배당의 10%까지 현금 배당의 10%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 배당의 10%까지. 그러니까 책에는 또 어떤 글이라고 나오냐면 금전에 의한 배당의 이런 말도 써요. 금전에 의한 배당의 똑같은 말이죠. 현금 배당이나 금전에 의한 배당이나 똑같은 말이죠. 10%까지 10% 이상을 이렇게 되죠. 최소 10%입니다. 최소 10%고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저 문구는 시험에도 안 나와요. 저 문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현금 배당의 10% 저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적립이냐면 얘랑 진짜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얘는 강제 적립이에요. 강제 적립. 법으로서 적립을 시켜라라고 하는 거죠. 강제 적립. 근데 임의적립금은 임의로 적립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있잖아. 내 이번에 너희들한테 나눠줄 배당금 중에서 50%는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임의배당금. 임의로 이익을 내부에 유보라는 말이 남겨둔다라는 뜻입니다. 유보하는 거. 미처분 이익여금은 이제 배당 안 하고 놔둔 거. 2월 이익여금을 미처분 이익여금일 때 2월 이익여금으로 우리 입력했었잖아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기 2월 미처분하고 단기순 이익하고 합한 금액이 미처분 이익여금이 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우리 이미 만져봤는데 제가 프로그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여기에 보시면 요거죠. 요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요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인데 우리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서 나중에 한번 만져볼 겁니다. 얘를 이제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을 하고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요 이익준비금이라고 있죠. 이 이익준비금은 여기 현금 배당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현금 배당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를 적어줘야 되냐면 100만 원을 넣어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이제 모양이
똑같죠? 똑같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금방 우리가 공정을 했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 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은 결산일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처분한단 말이에요. 적립할지 나누어 줄지 막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일 12월 31일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죠? 그 다음에 해야죠. 그 다음에 초에 보통 뭐 2월이나 3월에 그 다음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얘를 어떻게 처분할까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그 회의를 할 때 이미 결과값이 없는 거죠. 우리가 회의를 하려면 재무제표를 이렇게 나누어 줄 거 아니에요. 주총할 때 그 주주들한테 주총에 나눠 줄 때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용은 공란입니다. 얘는 비어 있는 거죠. 만약에 적혀 있는 거 보셨다면 그거는 정기분 이익잉여금 또는 이렇게 처분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니겠죠. 실질적인 결과는 지금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주총이 일어나서 꽝꽝꽝 해서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하자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다음 회계연도 초에 열리는 주총의 결의일에 확정되므로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왜 빨간색이야? 이 문구가 시험에 나와요. 이 문구가 시험에 나오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내용은 이익잉여금의 처분 계산서 내용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내용은 처분 내역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결손금 처리 순서 이거 좀 별표해 놓으세요. 결손금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마이너스 해먹었다는 거죠. 좀 그런 우리가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결손을 받겠죠. 맞죠? 결손. 마이너스를 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이너스를 치면 이제 적립된 돈을 빼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빼서 쓸 때 가장 먼저 빼쓰는 게 뭐다? 임을 가장 먼저 뺐습니다. 요거를 가장 먼저 빼쓰는 거죠. 회사에 적립된 중에서 임의 적립금을 먼저 빼쓰고 그 다음 기타 법정 적립금 빼쓰고 그 다음 가장 마지막에 이익준비금을 씁니다. 얘를 쓰고 그 다음 나머지 쓰다가 얘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써서 이익잉여금이 말라버렸어. 말라버리면 자본잉여금을 이제 건듭니다. 자본잉여금은 후순위예요. 얘네들이 이익잉여금이고 얘가 자본잉여금입니다. 결손금 처리 순서라고 하는데 결손금 처리 순서는 시험에 나와요. 이때 외우는 방법. 임시 없나? 우리 반에 임시 없어요. 자, 임시 알겠죠? 임시가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가나다 순이에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응지읒 먼저 가나다 순이에요. 임시가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 가나다 순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외우실 사람 있죠. 임이기자 이러면 안 돼요. 임이기자 이러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가나다 순이에요. 가나다 순. 임기자 하셔야 돼요. 임기자.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임기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큰 관문이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분계 하나만 조금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분계입니다. 자, 분계가 시험에 나오는 분계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발행, 자본금 액면가액, 돈, 주발초, 주알발차. 그게 처음에 나오는 케이스 1.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건 케이스 1이 나올지 케이스 2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분계는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꼭 한 문제. 지금 정현 씨 지금 그 회계 1급 가져갔을 때 자본 문제 계속 나오죠. 한 문제씩 나오죠. 한 문제씩. 그게 요 수업 끝나고 나서 그거 이제 좀 해결이 좀 될 겁니다. 결이 많하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의결만 결과값만 냈다 이거죠. 이거 결정만 지었다 이겁니다.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만 하다. 요렇게 하기로 결의했다 이 말이에요. 있잖아. 나중에 현금 배당 100 줄게. 주식 배당 100 줄게. 그리고 이익준비금 10 적립하자. 이건 왜 10이냐면 현금 배당의 몇 %를?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립하기로 결의만 했다. 결의만, 결정만 지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그 자본을 이제 차변으로 감소시킵니다. 차변을 감소시키는 그 대상이 뭐냐면 2월 이익여금입니다. 2월 이익여금을 210 딱 가지고 오고 현금 배당 나중에 해줄게라고 결의만 했을 때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100 이렇게 겁니다. 부채입니다. 부채. 그리고 주식 배당금 나중에 주식 배당해줄게 하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아까 전에 자본 조정에 가산 항목이 있었죠. 자본 조정에서 다 차감 항목 네 놈이었는데 한 놈만 가산 항목이었죠. 불과 1시간 전에 수업이었는데 지금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만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이거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이렇게 여기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친구인데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해서 대변에 서식되는 가산 항목인 자본 조정.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고 이익준비금은 그냥 이익준비금 걸면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식의 붕괴냐면 그릇이 있어요. 그릇. 아까 울산 사람이 대구로 이사 가는 거랑 똑같이 2월 이익여금에 있는 그릇에 있는 거를 빼가지고 100 주고 빠가지고 100 주고 빼가지고 10 준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얘는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가 일어난 거래죠. 그러니까 자본금에 있는 것을 2월 이익여금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그냥 이익준비금으로 옮겨 탄 것밖에 안 돼요. 회사 내부에서 내부로 거래가 일어난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나중에 돈 줘야 되죠. 현금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배당 실시합니다. 미지급 배당금 현금 줘야 되니까 얘를 차변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걸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거래가 일어나냐면 자본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요. 이럴 때 아까 전에 기억나는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대변의 자본금, 차변의 현금, 즉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래고 지금처럼 현금 배당은 자본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다. 그렇게 보통 이해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유상증자랑 현금 배당이랑 좀 반대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성격이 있고 그다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 줘야 되죠. 그 주식을 어떻게 해서 주죠? 발행해서 주죠. 발행해서 주죠. 얘가 차변으로 떨어지고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뭐 쓴다 그랬죠? 지금까지 나 혼자 떠든 거였어?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 쓰죠.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잘 틀려요. 여기서 붕괴해서 요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을 발행해서 준다고.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니까 대변의 자본금. 근데 그러니까 주식 배당의 성격은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는 자본의 불변이죠. 이런 게 아까 뭐 있었어요? 무상증자. 무상증자가 대변의 자본금, 차변의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여금이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자본의 불변이죠. 총 자본은 불변이고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이나 성격은 비슷해요. 아까 유상증자랑 여기 현금 배당이랑은 성격이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고 얘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입,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이 되는 개정 과목은 이미 여기 한 개는 예고, 한 개는 얘가 답이에요. 일단은 이런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면 어떤 신고하죠? 전입 신고합니다. 이 전입의 의미는 이사 갔다는 겁니다. 이사 어디로 갔냐면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으로 이사 갔다 이 말입니다. 이익준비금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빼고 이렇게 빼고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분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스탠다드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식이냐면 결의만 하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 결의했던 것을 배당 실시했다라고 하면 얘가 답.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했다고 하면 제가 답.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까도 그 세 개 기억나죠? 주식 발행에 관련된 세 가지. 할인 발행되든 할증 발행되든 발행 주발주 주화발주 그게 스탠다드한 문제인 것처럼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는다 그거랑 요거 세 가지를 머릿속에 꽉 넣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해되면 이 이후에 나오는 분계는 파생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얘가 답이 나올 수가 있고 얘가 답이 될 수가 있고 얘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결의와 동시에 배당했다는 말은 이게 결의고 얘가 배당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죠? 결의와 동시에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결의와 동시에 배당을 하면 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죠. 상계 처리가 되니까. 그때는 2월 이익여금, 현금, 그 다음 자본금이 바로 쓰면 되는 거죠. 그때는 이게 답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응용한 거예요. 얘를 뻥 해버리면 저렇게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번외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배당금을 수령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차변에 돈이 들어오죠. 차변에 현금 넣고 대변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은 이익이에요. 이익. 자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배당금 수령하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서 영업의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꺼풀이 점점 내려옵니다. 눈꺼풀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는지 알아? 눈썹은 올라가 또. 눈썹은 이렇게 올라가고 눈꺼풀은 내려와. 자, 조금만 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 요거 이제 시험에 나왔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실제 시험 문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2019년도 결산에 다음과 같이 이익을 처분하고 결산을 확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산을 확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처분만 한 거예요. 이렇게. 답은 간단하죠. 차변에 2월 이익여금, 대변에 현금 배당 아까 뭐였죠?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은 뭐였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다음 이익준비금은 그냥 이익준비금 바로 쓰면 되죠. 자, 다음 문제. 요게 이제 잘 틀려요. 3월 6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미 결의는 했고요. 그 주식에서 이제 2천만 원의 주식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써야 되는 기준 과목이 예죠.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쓰고 대변에 잘 못 맞춰. 헷갈려 하더라고. 대변에는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지. 대변에 들어오는 계정 과목은 자본금.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다. 지금 결의한이라는 과거형을 썼죠. 그게 요거죠. 요거죠. 여기까지 땡겨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까 이게 실제 문제고요. 얘가 실제 문제고 아까 그 수업하고 내용이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다 있어요. 자본에 관련된 거. 그래서 자본은 시험에 나오는 형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실기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 이상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최소 5점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누가 결석한다고 했으면 되게 고민했을 거야. 되게 고민했고 1, 2교시 꼭 들어야 돼요. 그거랑.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회계 1급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경험이 부족할 뿐이고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게 5점이라고 하면 잡았다 친다고. 지금 현재 우리 수업 2시간밖에 더 했냐. 잡으면 우리가 커트라인이 70점 중에서 5점 먹은 거예요. 되게 좋은 겁니다. 가성비가 높은 거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책 보면 안 돼. 답이 있잖아. 요거 봐야지. 칠판 봐야지. 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진다. 오케이. 자본잉여금은 주발초, 그 다음 자기주식 처분 2, 맞죠? 자본잉여금 2. 자본잉 2. 그 다음 자본조정, 감자차, 이익은 여기죠. 자, 정답은 3번. 감자차 손. 이익여금은 나머지. 아까 전에 나머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 자, 다음. 이거 틀리기 어렵죠. 오늘 공부했는데. 정답은 3번. 다음 갈게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이런 문제 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죠. 유상증자는 분계가 어떻게 됐죠? 증자, 대변의 자본금, 유상, 차변의 현금.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도 일어나고 자산의 증가도 자산의 증감도 있고, 맞죠?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아까 현금 배당. 무상증자는 뭐였죠? 대변의 자본금, 차변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여금.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가 일어났으니까 아무 증감이 없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분계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게 되면 분계상 생각 한번 해보면 대변의 자본금, 차변의 현금, 그다음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니까 자본에 대해서 불균형이 일어나죠. 맞죠? 주식 할증 발행 또 대변의 자본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뭐 이런 식으로 하죠. 할증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이니까 그럼 자본의 증감이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요 두 개만 성격이 달라요. 얘는 자본의 증가와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래. 얘는 자본화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래. 이렇게 외우지는 말고 분계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거 어려워. 3번 어려워. 4번. 대변 주식 배당 했어요. 주식 배당 대변에 자본금, 차변에 2월 이익여금. 맞죠?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면 2월 이익여금, 대변에 자본금. 2월 이익여금이 뭐예요? 이게 뭐죠? 자본이죠. 자본의 감소. 얘는 자본이죠.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배당 후 이익여금은 감소하죠. 틀렸고. 배당 후 자본금은 증가하죠. 증가하죠. 맞죠? 총 자본은 불변하죠. 둘 다 자본 증가, 자본이 없으니까. 발행 주식수는 자본금의 액면가액만큼 발행 주식수는 늘어나죠. 주식수는 늘어났습니다. 정답은 1번. 이것도 어렵다. 맞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 다음 문제. 네, 이 내용은 중요하면 구분하고 안 중요하면 합해서 이야기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액 상태비와 부문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는 말 같죠? 중요하니까 구분하니까. 현금이 현금생산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하죠. 현금이 현금생산, 매출채권, 뭐 기타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매출채권 이렇게 구분하죠. 자본잉여금은 법정적립과 임의적립 구분해서 표시합니까? 이거는 어디서 읽었죠, 우리가? 이익잉여금에서 읽어봤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까? 표시하죠, 맞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가영 다음을 말하시오. 자기한테 질문할 줄 몰랐다는 표정입니다. 2012년 1월 1일 자본금이 5천 있어요. 5천이 있는데 유상증자 했네요. 유상증자, 증자라고 하면 대변에 자본금 무슨 가액? 액면가액. 대변의 액면가액이 얼마인데요? 1,000원이네요. 1,000원. 몇 주? 만주. 그러면 얼마죠? 1,000만 원. 분계가 대변의 자본금 1,000만 원이죠. 대변의 자본금 1,000만 원. 대변의 자본금 1,000만 원의 의미는 자본금이 1,000만 원 증가했죠. 정답. 기말 자본금 얼마죠?
6천이 정답입니다. 정답이 3번인데 지금 붕괴는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붕괴는 이렇게 되지만 자본금의 증가는 얘만 일어나죠. 이 두 개는 물론 자본은 맞지. 자본하고 자본금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본의 증가는 맞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기말 자본금은 얼마냐였죠. 자본금. 진짜 내 돈은 1,000만 원만 진짜 내 돈. 얘는 그냥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그래서 기초에 5천만 원 있었고 1,000만 원 있었으니까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 오답으로 뭐 쓰냐면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상 계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에 관련된 거는 배당을 못 하기 때문에 자본 조정이 들어가죠. 정답은 1번입니다. 배당 건설이자 이런 거 잘 모르겠죠? 어디 들어가라고 해서 아까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 거기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자본 조정이 가 있고 자기 주식 자본 조정이었죠? 자본 조정이었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처분은 영업이에요. 처분했으니까. 근데 평가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맞아요. 처분했잖아요. 처분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에요. 처분했으니까. 요거를 조금 정리하면 요거만 정리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영업 외 수익 또는 비용 요거랑 지금 금방 했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요걸 구분한다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1번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요것도 영업외고요. 자,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얘는 비용이고요. 세 번째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도 영업외고요. 네 번째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얘도 영업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다섯 번째 금방 봤던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여기 들어오고요. 여섯 번째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도 여기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가는 그 매는 뭐냐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여기로 들어가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일로 들어가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와 처분을 이렇게 구분져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든 처분이든 전부 다 영업외로 분류가 됩니다. 요거를 조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옵션 조금 더 넣어볼까요? 옵션 좀 더 넣는다면 한 칸 띄우고 옵션 넣어볼게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요거는 옵션으로 할게요. 참고 1이라고 해요. 요거는 자본잉여금 얘는 자본조장. 이게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이나 뭐 이런 작업을 하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우리 자본에 관련된 수업은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